네, 오늘 TV 스트레이트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역 토론토 주택시장이 11월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가 발표한 11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의 주택거래가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24.3%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형을 비롯한 일반주택의 개념에서 콘도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이 일반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 거래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3.3% 오른 95만 5,6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자 파텔 부동산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주택 구입자들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초저금리의 혜택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면서 구입 희망자들이 콘도 대신 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내친 김에 자기 주택을 갖고 싶은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난달 단독주택 평균 거래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5.2% 오른 120만 2,281달러를 기록해서 오히려 2% 정도 하락한 콘도 시장과 대비를 이뤘습니다. 최근에 콘도 시장이 하락됐다는 것은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의 월세 매물들이 적게 나오면서 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요. 교외 주택시장도 역시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토론토 외곽지역 단독주택 거래가는 19.2%, 그리고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14.9% 올랐고, 콘도도 토론토 다운타운과 같다는 달리 외곽 지역에서는 콘도도 4.8% 정도 오른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와 관련해서 외곽 지역의 저층 주택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미련 없이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간의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정한 내년 이민 쿼트에 따라서 이민자가 몰리게 되면 이 시장 판도가 콘도 쪽으로 급회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민자가 내년에 약 30만 명 정도에서 40만 명 사이로 크게 늘어나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초기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라든지 콘도 같은 그런 주거 형태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콘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도처에서 아직도 여전히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지만 콘도를 건설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크게 눈에 띄고 있는데, 아마 이런저런 모양새들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를 겨냥한 주택시장의 판도를, 그 변화를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타리오주 47개 소매체 연합이 비필수 업체에 대한 영업 제한을 풀어줄 것을 온주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매체 연합은 공개서한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토론토 필 이 두 지역을 봉쇄한다고 해서 수요 빈객 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소비자들은 제한이 덜한 지역의 매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풍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필수 업종으로 국한된 것들이, 지적된 것들이 이 소매업 그리고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규모 업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충격파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을 열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소매체 연합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 소매체 연합에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업체들만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드슨 베이, 캐네디언 타이어, 아이키아, 버크스 이런 대형 매장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필수 업종으로 분류된 대형 매장 그리고 할인 매장 등을 찾는 반면에,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은 동일한 제품을 팔고 있는데, 대형 매체나 할인 매장에서 파는 것하고 똑같은 물건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가 늘어나는 연휴 기간, 크리스마스 성탄 연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기간에도 자칫 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면 직원 해고는 당연한 거고, 업장 자체가 폐업하게 될 우려가 높아진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 매장과 소규모 업체는 활기찬 소매 그 윤활성을 위해서도, 그 생태계를 위해서도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한데요. 온타리오주의 모든 소매점 영업을 즉시 허용을 하고 경제 봉쇄 지역에
비필수 매장의 수용 인원 허용을 평상시에 25%로 제한해서라도 여는 것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온주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업소 봉쇄가 이게 주민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그런 원론적 답변으로 판마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토론토와 피일 지역에 내린 경제 봉쇄령으로 대형 매장들은 필수로 분류가 된 반면에 대부분의 소매 업체들은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업장이 크거나 작거나 대형 매장이거나 소매업체거나 파는 물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장소에서 파는 것은 괜찮고 작은 업체에서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지, 이 형평성,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로서의 고민도 있기는 하겠지만 형평성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규모 매장과 소규모 업체가 같이 맴돌아야 그것이 경제순환의 원리인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봉쇄 조치, 이것은 적당한 선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풀려져야 될 것 아닌가. 소매연합체의 주장에 큰 설득력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반가운 얘기를 한 가지 전해줬습니다.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백신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를 이제 곧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이 파우치 박사는 좋은 백신 그리고 좋은 공중보건 조치들이 결합이 되면 코로나19를 물리칠 틈이 생기게 된다. 탈출구가 생기게 된다. 이것으로 끝이 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또 이런 조치들이 2021년 말, 내년 말이 되면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사의 말에서 근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좋은 백신, 좋은 공중보건조치가 맞물릴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백신이 이제 만들어져서 배포가 곧 된다고 하니까 차차고라도 공중보건조치, 여기에는 개인 방역수칙이 틀림없이 포함될 것인데 개인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또 현재 개발 중인 그런 백신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종받는지, 또 감염자와 접촉자 격리 등 보건조치가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합해져야 향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호흡기 질환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위협이거든요. 이 지속적인 위협을 고려할 때 일부 개방된 사무실이나 직원들이 밀집된 장소에 대해서 장기적인 개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정부와 민간 모두 양쪽 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백신 개발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이제 조만간 배포가 되고 또 접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 개인적인 측면, 각자 일상의 생활이 더 중요한데요. 이쪽에서 노력이 소홀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백신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백신의 덕택에 힘을 입어서 개인의 방역을 더욱 철저히 가할 때 코로나19가 우리와 영원히 작별할 시간이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지러운 전국을 코로나19로 덮고 있다. 뭐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1년 5개월 후에는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을까? 또 내려오고 나서도 안전하게 퇴임 대통령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야박하고 거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위법과 무법이 그리고 불법이 뒤엉켜 흘러가는 현재의 전국 이 국정마비 사태를 보면 이 직간접적인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을까? 또 내려와도 퇴임 후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퇴임 대통령의 신변 불안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제 중심 권력 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기저질환입니다. 한국은 그 병이 그런데 급성이고 악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퇴임 대통령의 안전 여부는 주로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하나는 재임 중에 적법한 국정 운영이고 다른 하나는 후임자가 쉽게 허물기 힘든 관용의 전례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대통령이라도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적법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이 자신의 말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불러올 파급 효과를 가늠하고 예측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일파만파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판단을 그르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전인이 아닌데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요. 판단이 늘 옳을 수만은 없죠. 그릇된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의 잘못을 돌리게 할 사람들은 보좌진들입니다. 보좌진의 기능이 즉각 작동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을 그런데 왕자리에 올라가는 왕이 즉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보좌진들이 드글드글하는 한 이런 기능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것이 지금 청와대의 형편입니다.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그리고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집단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리기, 공수처 신설 상륙작전, 만질 때마다 엉뚱하게 일그러지고 망해가는 부동산 대책, 그리고 나아가서 도쿄올림픽까지 남북관계에 활용해보겠다는 허망한 집착, 이런 것들이 뒤엉켜져가지고는요, 이런 제동장치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관용은 상대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 혜택은 그런데 그 결과는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자신에겐 가을 서리발처럼 다루지만 상대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다루라, 이런 말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실용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재임 중에 후임자가 허물지 못하도록 관용의 전례를 튼튼하게 쌓는 것, 이게 퇴임 후 자신의 갑옷이 될 것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이 자기 뜻으로 제 발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걸어 나오는 데만 40년이 걸렸었죠. 살아서 나온 대통령도 있지만 죽어서 나온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 후로도 무사한 퇴임을 맞은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에겐 적법한 국정운영과 관용의 전례를 쌓는 방법 이외에는 퇴임 후 안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때쯤이면 내려오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늦어도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집권당, 이 더불어민주당인가 이 집권당은 지금 국민 앞에서 벌이는 자신들의 행태가 결국은 대통령을 나무 위에 올려보내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태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리는 올라가기보다 내려오기가 훨씬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르다 못 올라가면 그뿐이지만 내려오다 잘못되면 이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말하자면 감옥으로 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도 앞으로 남은 1년 5개월 동안 자신의 퇴임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민주정치를 하는데, 그리고 후임자가 허물 수 없는 관례를 쌓는다는 것, 후임자가 물고 늘어질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 특히 법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일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 후에 백담사라는 곳에 가서서 한동안 보냈죠. 그 절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지 어쩐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남은 1년 반 정말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절에 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김태곤이 불렀죠? 송악사?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이분의 남은 1년 5개월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기를 한번 염불해 봅니다.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 있거늘 뭘 그리 갈래 갈래
밤벌레에 울음 개고 별빛 곱게 내려왔나니 그리운 마음 님에게로 달려가보세 오르다가 못 오르면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내려오다 잘못되면 내려오다 잘못돼서 서대문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발 남은 시간 합법 민주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달려가보세 오연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